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에게 무심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보다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에게 더 깊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마음은 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를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며 사랑을 잘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된 마음의 구조와 심리 패턴이 만들어내는 내적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이성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은 감정, 무의식, 상처, 기대, 욕구가 얽혀 만들어집니다. 그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그 사람에게 유독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사람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고, 이 사랑을 완성시키고 싶고, 저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욕구는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관계에서 남은 상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결핍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 결핍은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빠르게 반응해주지 않는 사람,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서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남아있던 갈망을 다시 재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치유되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결핍을 자극하고 내 욕망을 흔들고 내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며 결국 나를 더 강하게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불안하며 그만큼 오래 미련을 남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니며 그 안에는 심리적 패턴, 결핍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평생 드러내기 힘들었던 내면의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진심을 다한 사랑일수록 더 아프고 미련이 남는지,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불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패턴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상처와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렸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시작될 때 사랑의 방향은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랑에서 보이는 가장 강력한 패턴 중 하나는 의식적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반복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패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깊은 층 위에서 비롯된 매우 구조적인 심리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실패한다, 왜 저 사람에게만 마음이 흔들릴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내 무의식이 끌리는 사람, 내가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문제를 대리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무의식은 오랫동안 익숙한 감정에 이끌립니다. 마음은 편안함보다 익숙함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유년기의 상처,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욕구, 혹은 반복된 거절의 경험 같은 것들이 어른이 된 후의 사랑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오래된 상처를 다시 재현하고 이번에는 달라진 결과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무의식적이며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차가움, 무심함, 거리를 두는 태도, 확답하지 않는 말투,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당신 마음속의 오래된 패턴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아프지만 강렬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 반응은 다시 사랑으로 오인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적 원리는 어려운 사랑일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는 왜곡된 보상 심리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랑보다 힘들게 얻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이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됩니다. 마치 도전 과제를 통과해야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상대가 보여주는 작은 관심, 짧은 연락, 가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조각 때문에 그 사람의 무관심 전체가 가려지는 순간이 생기죠. 감정적 보상이 드물어지면 보상의 가치가 왜곡되어 크게 느껴지는 심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 사람은 특별하다, 저 사람과의 연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특별함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결핍이 만들어낸 감각일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 가치감과 애정 욕구의 충돌입니다. 사랑에서 상처받아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 어렵다는 믿음을 무의식에 품고 삽니다. 이 믿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행한 패턴을 만드는 감정적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쉽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진짜가 아니다,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의심스럽다라고 느끼며 차단합니다. 반면 애매하게 다가오거나 거리감을 유지하거나 선명하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특별하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상대의 무심함이 나의 결핍된 감정을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역설적으로 더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일수록, 당신이 노력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핍 기반의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건 비정상도 아니고 이상한 감정도 아닙니다. 그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반복되는 무의식, 그리고 사랑을 통해 완성하고 싶은 오래된 감정의 구조가 당신을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 패턴을 끊어내는 첫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릴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감정을 단순히 끌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감정의 진동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착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진 오래된 패턴과 감정의 속성이 만들어내는 아주 강렬하고 위험한 착시입니다. 사람은 강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감정은 때로는 상처, 결핍, 불안, 집착, 혹은 트라우마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감정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수록 그 감정이 사랑이라기보다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어 일어난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흔들림을 사랑이다라고 착각할까요? 사람은 감정이 강하게 움직일수록 그 감정이 진짜라고 느낍니다. 강한 감정은 강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인 사람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불안이 결핍을 자극하여 감정의 진폭을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진폭을 우리는 사랑의 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크기가 관계의 건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정적일수록 깊어지고 평온할수록 단단해지며 심리적으로 편안할수록 오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불안과 흔들림을 마치 운명 같은 감정으로 포장합니다. 이 착각에 빠지면 편안함은 심심함으로 느껴지고 불안함은 사랑의 징표로 여겨집니다.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마음은 안정적인 사랑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고 애매하게 행동하고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자극을 저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잡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왜곡합니다. 이렇게 왜곡이 축적되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은 사랑이 아니라 부족한 자기 가치감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사랑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감정을 현재의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행동 패턴이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과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무심하고 상처 줄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리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감정이 덜 움직입니다. 무의식은 오래된 상처와 가장 닮은 사랑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묘하게 마음이 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내 감정에 귀 기울여주고 일관되게 나를 대하며 언제든 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감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마음은 그만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가진 심리적 구조와 애착의 메커니즘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함도 아니고 결함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감정의 방식이 안정된 사랑을 낯설고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오랫동안 흥분, 긴장감, 불확실성을 감정적 흥미로 학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 칭찬받을지, 언제 혼날지, 언제 사랑받을지, 언제 무시당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일수록 감정의 불규칙성을 사랑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은 심심하다, 설레지 않는다, 자극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중독 패턴에서 벗어나서 생긴 금단 증상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사랑에는 익숙하지만 안정적인 사랑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둔 결핍과 약점, 내가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깊게 주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잘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절당해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예측 가능합니다. 익숙한 상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을 잃는 상실은 훨씬 더 큰 고통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안전한 사랑보다는 결과가 예상 가능한 상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낮은 사람일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 가치보다 상대가 나에게 보여주는 애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감정의 문을 닫습니다. 이는 자기 가치감과 사랑의 크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심리적 불균형입니다. 자기 가치감이 안정되면 따뜻한 사랑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감이 불안정하면 따뜻함을 불편함으로 느낍니다. 애착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깊어질 수 있는 사랑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따뜻한 사람, 나에게 일관된 애정을 주는 사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피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내가 선택하고 쫓아가야 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심리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냥 받아준 사람처럼 느껴져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지루해서도 매력이 부족해서도 감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인식하기까지 조금의 시간과 내면의 재정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저 과거의 패턴이 너무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방향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심리 구조와 무의식이 만들어낸 내면적 습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이해한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적 노력과 재정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도,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도, 내 감정을 억누르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식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심한데도 마음에 남는 이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모두 감정의 뿌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가치감이 불안정하거나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에게 선택받아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 나를 명확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 가치감이 안정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완성시켜줄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 위험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불안, 긴장감, 애매함, 추측, 기다림 같은 감정으로 사랑을 경험해왔다면 안정적인 사랑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중 하나는 상대가 나에게 주는 감정에 맞춰 관계의 기준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기준을 내가 직접 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 부모에게 느꼈던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반복된 상처, 나를 믿지 못했던 경험들이 모두 지금의 사랑 방식에 스며 있습니다. 이 상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이 패턴을 끊어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이지만 상처는 대부분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군가를 억지로 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감정적 결핍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며 내 마음을 흔드는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무 쉽게 운명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경험, 가치관, 욕구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나의 결핍과 상처, 익숙한 감정 패턴, 그리고 무의식의 작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사랑의 방향은 이미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바라보면 우리가 끌렸던 사람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끌림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그 감정이 특별함이 아니라 상처의 재현이었다는 것, 그 특별함은 상대가 아니라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매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것이고, 불안함을 설렘이라고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가치가 없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안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심심하고 밋밋하고 설렘이 없고 매력이 없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당신은 전혀 새로운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큰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정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이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사람에게서 삶의 평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마음을 주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때로는 더 오래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무심함에 이유를 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애매함을 미화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함을 사랑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억지로 끊는 힘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연애의 모든 패턴은 바뀝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이 내가 선택하는 상대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애매하게 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이 반복되는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립니다. 이제 당신은 왜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렸는지, 왜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오래도록 반복된 패턴을 끝내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는 당신의 감정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순간부터 당신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